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제로 트러스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고 또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에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성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네이티브 제로 트러스트 상품인 CQ 액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웨비나에서 제로 트러스트와 CQ 액세스 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들을 다루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먼저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위한 접근 방법과 아키텍처, 그리고 도입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몇 개의 데모 영상을 바탕으로 CQ 액세스 상품의 다양한 기능들이 어떻게 동작되고 적용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지난 웨비나에서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구성하고 또 적용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단순한 작업은 아닙니다. 기본 원칙 6가지와 5가지 통제 요소, 그리고 컨셉 모델에 맞는 아키텍처를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인원이 수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바로 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고객마다 구성하고 있는 접근 주체와 리소스가 다르고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의 보안 기능에 대한 중요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과기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는 접근 방법에 따른 구현 핵심 원칙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별 상황에 따라 이 중 특정 접근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라면 인증 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SDP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이 3가지 핵심 원칙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CQ 액세스 상품 역시 이러한 핵심 원칙 3가지를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 트러스트 배치 모델, 즉 아키텍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컨셉 모델에서 보셨던 그림을 CQ 액세스 상품에 적용하여 다시 표현한 그림인데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 보안 기능은 접근 제어 정책입니다. 즉, 모든 자원 접근에 대한 신뢰도 평가, 인증, 허가는 그림에서 폴리시 엔진으로 표현한 정책 결정 지점과 인포스먼트 포인트라고 표현된 정책 시행 지점 간의 통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과기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논리 구성 요소의 배치에 따라 기기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배치 모델, 리소스 그룹 배치 모델, 리소스 포탈 배치 모델, 기기 응용 샌드박스 배치 모델, 이렇게 일반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중 에이전트와 리소스 앞단에 위치한 게이트웨이로 인해 사용자와 기기, 접근하고자 하는 리소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기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배치 모델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CQ 액세스 상품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모델 아키텍처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 핵심 원칙, 아키텍처를 고려하셨다 하더라도 제로 트러스트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수립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숙도 모델의 주요 핵심 요소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부터 거버넌스까지 총 8가지가 있으며 고객의 임직원, 네트워크, 업무 로직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8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현재의 보안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고객별 환경 특수성을 고려해서 목표와 구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제로 트러스트 구현 단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현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만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접근 주체가 어떤 리소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명확한 식별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선 성숙도 모델을 조금 찾아보시면 기존 수준, 향상 수준, 최적화 수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성숙도 레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두 최적화 수준을 최종 목표로 하시겠지만 이 최적화 수준은 이 구현 방안 5단계를 수차례 반복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클라우드의 CQXS 상품은 고객분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적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CQXS 상품의 실제 서비스 구성 방법과 사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BT 이용 신청이 완료되신 고객분들께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콘솔의 시큐리티 서비스 탭에 CQ 액세스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크게 서비스 이용 과정은 상품 이용 신청 및 생성, 정책 설정, 그리고 사용자들이 관리자가 의도한 정책에 의해 접근 제어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품 생성과 정책 설정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이용 신청 단계에서는 상품 사용을 위한 제반 사항을 설정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큰 불편함 없이 생성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용자 수는 과금이랑 연계됩니다. 그리고 CQ 액세스 접속 키는 특별한 비밀번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알리아스, 별칭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운데 정책 설정 부분인데요. CQ 액세스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하 원칙에 따라 유연하게 컨텍스트 기반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설정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CG 설정 부분입니다. 앞서 아키텍처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품 생성이 완료되면 고객 VPC에 정책을 시행하고 실제 내부 리소스로 통신을 맺어주는 시큐어 게이트웨이가 배포될 텐데요. 내부 클라우드 리소스에 설정된 ACG 정책을 오직 시큐어 게이트웨이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차단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정책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무해 경로가 있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영향도 고려하여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실제 정책을 적용받는 일반 사용자는 에이전트 설치 이외에 특별한 액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 생성부터 데모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품 생성을 위해서는 이용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용할 사용자 수와 접속 키, VPN IP 대역을 설정하고 로그를 저장할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VPC 환경에 게이트웨이를 생성할지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CQ 액세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완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CQ 액세스 상품은 고객의 변경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품 관련 인프라가 자동으로 배포됩니다. 상품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설정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와 감사자 같은 상품 중요 권한은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서버 어카운트에서 설정하시면 되고
정책을 적용받는 일반 사용자는 CQ 액세스 콘솔 내 유저 메뉴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관리자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CQ 액세스 매니저에 접속이 가능하며 일반 사용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엔드포인트에 기기 정책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모를 시연하고 있는 노트북이 애플의 맥북인데요. 기존 정책에 보시면 제조사의 애플이 빠져 있고 맥OS 허용 정책도 차단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이전트에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정책을 위반해서 로그인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정상적으로 넣고 에이전트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된 모습이고 연결 중간에 디바이스 설정을 변경해 보면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접속이 해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Q 액세스 상품은 기기 내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제어도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해 놓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OS 운영체제에 따라 입력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나이 그룹에 어플리케이션을 지정해 놓으면 블랙리스트 기반의 차단 어플리케이션 정책이 되고 에센셜 탭에 넣으면 필수 실행 어플리케이션을 검증하는 정책이 수행되게 됩니다. 제가 필수 어플리케이션을 사내 메신저, 백신, 사파리 브라우저를 지정하였는데요. 테스트를 위해 사내 메신저와 사파리 브라우저를 실행하지 않은 채 에이전트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접속이 차단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웨일 브라우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탐지되어 접속이 해제되었습니다. CQ 액세스는 시간과 위치를 기반으로도 접속을 제어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일, 지역,
시간에 따라 접속을 허용할지 거부할지 설정할 수 있고, 현재 알제리 지역에서 9to6에만 접속할 수 있게 테스트 정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 위치는 당연히 대한민국이고 야근을 조금 하느라 오후 6시를 넘어 로그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시 정책을 변경하고 로그인을 시도해 보면 정상적으로 접속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보안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데모 영상에서는 USB 매체 제어와 인터넷 차단 설정 두 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USB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초기 설정이 차단으로 설정되어 있고 언제든 관리자가 변경 가능합니다. USB를 연결하고 로그인을 시도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USB를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였고요. 이제 네이버에 접속해보면 인터넷이 차단되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를 종료하면 다시 인터넷 접속이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정책 설정과 접근 제어가 동작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적지 리소스에 대한 네트워크 설정은 기본적으로 IP 기반과 도메인 기반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트 설정 또한 특정 포트만 커스텀하게 설정하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팅된 값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SA 유저 1 계정을 가진 사용자에게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특정 서버를 접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정책을 할당해 주었고요. 해당 계정으로 에이전트 접속을 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할당받은 네트워크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에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상 접근되고요. 이번엔 권한이 없는 리소스의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타임아웃이 뜨면서 예상대로 접속이 되질 않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과 도입 단계별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데모 영상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네이버 클라우드 CQ 액세스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보시기에 따라 아니면 비교하시는 타 서드파티 솔루션에 따라 CQ 액세스 상품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고객 여러분이 클라우드 환경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데 있어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초기 진입 장벽 없이 편리하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단일 상품으로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웨비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